자, 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심볼론 5강. 오늘은 이제 금성과 관련한 문제들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금성은, 선생님, 화성은 그러면 뭐 이제 남성적인 이런 스태미나의 활력과의 문제니까, 금성은 혹시 뭐 여성스러운 뭔가 그런 느낌인가요?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엄밀히 따지면, 심볼론에서 금성과 관련한 문제들은요, 주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 혹은 타인에 대한 약간의 질투, 그리고 이제 어떤 조화감이나 사랑, 즉 애착도 되겠죠? 애착에 대한 측면을 다루는 거고요. 이제 금성이 다른 행성들과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서 본인을 신데렐라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나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평화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심볼론에서 이 금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그리고 감정적인 애착, 즉 애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이런 욕망을 제어하거나 혹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조금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골든걸, 귀부인 숙녀라고 하고요. 자, 별자리는 황소자리 공주 금성과 쌍둥이자리 공주 수성인데 조화와 사랑, 언변과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같은 여성을 경계하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기 원하는 자신을 인텔리라 여기는 자, 이 카드는요. 이 카드를 뽑은 당사자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인텔리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고아하고 우아하고 남들에게 조금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딘가 약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약간은 있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봐주길 원한다? 타인들이 알아봐주길 원한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나 인텔리고 나 굉장히 많이 배웠어. 엘리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자아 존중감이 낮은 편이며 스스로를 믿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의 비하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라는 느낌보다도 자기의 자아 존중감이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표현하냐면 타인에 대해서 은근하게 질투를 하거나 혹은 타인에 대해서 약간 뒤에서 비방을 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타인을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반대라 그랬어요. 문제점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해결 방법에서는 제어를 하면 되고 문제점에서 너무 제어가 되거나 억눌리는 상태다. 그러면 저 해결 방법에서는 좀 이걸 풀어주라는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결 방법. 질투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남들의 시선을 고깝게 보던 나 자신을 받아들이라.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질투하는 게 약간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굉장히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내가 나 왜 타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내가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타인들이 집중을 받거나 타인들이 되게 이렇게 예쁨을 받거나 할 때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질투심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투심을 인정하라. 일단 인정하되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조금 고깝게 보거나 조금 되게 불편하게 보던 심리는 조금 내려놓아라. 생각보다 타인들은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을 내른가 내가 이 사람들 신경 쓰는 버릇을 줄이다 보면 나 역시도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나라는 마음입니다. 자, 결과 당신이 만들어 온 자아의 모습이 단지 하나의 페르소나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후의 선택은 무엇을 하든 무방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결과로 나왔을 때는 보통 이 카드가 어떠한 결과로 나왔을 경우는 이게 선택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조금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은 사람한테 내가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선택은 본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은 내가 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끌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에 이 사람에 관심을 기울여 주니까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야. 그러면 일단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마음과 그 심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본인이 뭐 선택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선택은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번. 클라이닝. 자, 매달린다라는 뜻이고요. 자, 별자리는 황소자리 공주 금성, 처녀자리 공주 수성입니다. 자, 조화와 사랑, 지혜와 자기검열이고요. 내면의 심리, 과체중을 가리고 싶은 욕망이 매우 가득한 안전에 대해 보장받고 싶은 자신의 집을 보호이자 구속으로 여기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금성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라 그랬죠. 자, 물질의 문제인데 처녀자리 공주가 만났습니다. 처녀자리 공주는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타입이죠. 타인에게 봉사를 하거나 타인에게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메이저 아르카나 맨 처음에 돌아갔었을 때 봉사자는 어디에 봉사한다 그랬죠? 타인을 향해 봉사하는 건가요? 아니죠. 신에게 봉사하는 마음이죠. 이건 무슨 말이다? 통상적인 인간관계가 그렇게 썩 좋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쪽에 가까운데 이 경우에는 금성과 만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신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분은. 자, 근데 과체중을 가리고 싶은이라는 단어가 떴냐? 이게 단순하게 욕망이 물질적인 욕망이 돈이나 이런 금속이나 이런 욕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죠.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 이상으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내 배는 이미 찼지만 내가 더 먹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오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욕망이나 물질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물질적인 욕망이 한마디로 신이 돼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철저하게 신봉하고 내가 물질 중심,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마음 한 곳에서는 그렇게 썩 좋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보호이자 구속으로 여긴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매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당신은 물건을 쌓아둠으로써 두려움을 회피하려 한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을 만능주의이기도 하지만 물질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명백히 과잉의 문제이며 물질이 쌓일수록 자신이 구속됨을 모르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하여튼 본인이 뭔가 너무 욕심이 과하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과하고 그 욕심에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털어내야 되겠죠. 자, 물질 과잉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 경우는 물질을 덜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가치를 오롯이 증명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오히려 물질을 덜어내야 한다. 이거 밑줄. 오히려 물질을 덜어내야 된다. 이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요.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해결 방법은 물질을 덜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너무 물질적인 욕심도 가득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든 손에 쥐고서 안 놔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본인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다? 물질적인 측면을 좀 덜어내라. 자, 결과 과잉을 기피하지만 물질의 가치와 매력을 명확하게 판단하게 된다. 정신과 물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상태가 과잉이기 때문에 이걸 덜어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 뭐 타인에게 전부 기부해라, 뭐 타인에게 전부 나누어 줘라, 나는 빈털터리 상태로 만들어라, 그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과잉의 상태니까 이걸 좀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고 제어하고 생각보다 아무리 너가 물질적인 걸 많이 쌓아두더라도 결국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또 다른 거잖아요. 뭐 흔히 이제 약간 옛날 이야기로 치면 스크루지 영감이죠. 자, 스크루지 영감은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스크루지를 어떻게 기억하죠? 수전노 혹은 구두쇠라고 기억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두쇠가 된 스크루지 영감은 결국 이제 이야기 후반부 쭉 나가보면 본인이 잘못했던 걸 깨닫고 뭐 타인에게 이제 조금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를 나눠주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더라는 거예요. 즉,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걸 포기하고 물질적인 가치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심리적인 이런 두려움은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나누거나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분 더 그릴드 케이지. 자, 유복하나 자유가 없는 삶. 이 카드는 사실
뭐의 문제인지 딱 나오죠. 황소자리 공주와 천칭자리 공주 둘 다 금성의 만남인데 하나는 조화와 사랑이고 하나는 분배와 가족인데, 자, 이 경우엔 연애사겠죠. 연애사 중에서 어떤 연애사일까요? 자, 남편과 부인과 즉 가족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특히 남편이 굉장히 고압적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 카드가 좀 나와요. 내면의 심리, 감시받고 있는 듯한, 소유물이 된 듯한, 질투 혹은 의심받고 있는, 파트너가 뇌물로 유혹하려는 헌신적인 이란 측면인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의 대다수의 심리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물질적인 상황은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뭐 돈을 잘 벌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굉장히 구속적이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지금 카드를 보면 여자분이 다소곳하에 갇혀 있잖아. 그리고 이 남자는 어딘가 의심을 하는 얼굴로 이 여자분을 바라보고 있죠. 자, 결국 이 카드의 특성은 뭐냐면,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안전을 대가로 타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거나 타인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유가 되고 있거나, 물론 소유가 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소유가 되고 있는 쪽인데 이게 문제점일 경우에는 타인을 이렇게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말 그대로 내 가지고 있는 뭐 물질적이나 이런 걸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어디 못 가게 잡아두고 있는 거지. 의심하면서 질투하면서 약간 의처증 혹은 의부증에 연관이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조금 본인을 의심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의심하시나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 얼추 맞을 상황일 겁니다. 자, 항상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진다. 자,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제1의 가치로 둬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 편안한 생활을 담보로 그걸 대가로 넘겨준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모든 걸 하나하나 통제받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통제받고 있는 게 문제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소유자와 소유물이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굉장히 파워 있는 말이죠. 자, 이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벗어나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본인이 아무리 있어봤자요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본인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안정감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이 내면은 답답하다, 불편하다, 갑갑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이상하게 만족하고 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있는 대로 살려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굳이 문제가 아니에요. 굳이 문제는 아닌데 굳이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왔다는 것보다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가치는 채워졌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목줄에 매인 듯이 살아야 되나?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과 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소유물의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서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둘이 서로 공평하게 상호작용을 받는 형태로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본인은 본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본인의 내면을 차츰차츰 죽여나갈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관계를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기꺼이 자유를 내어놓게 된다. 소유가 아닌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고립되지 않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카드가 보통 결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분은 현재 상황에 순응을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저항하려는 게 더 빠를까? 순응하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 이 카드가 결과로 나왔을 때는 보통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표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표출을 해야 된다는 건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이 사람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 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46번 마리오네트입니다. 자, 마리오네트는 인형이라는 뜻이고요. 자, 가로치고 꼭두각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황소자리 공주 금성과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 조화 사랑 환각과 생사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 자, 황소자리가 가진 물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전갈자리 유혹과 환각의 측면이 만나게 됩니다. 자, 내면의 심리, 바비 인형 신드롬, 감각을 통제당하는 듯한, 스스로 인형이 되어버린 듯한 완벽한 모습을 꿈꾸는 섭식장애. 이거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요, 자기의 몸을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형의 몸이라고 착각하는 상태가 많아요. 즉
굉장히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보기에는 예쁜데 난 더 예뻐져야 돼. 더 뭐 성형수술이라고 하죠. 성형수술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뭔가 내 몸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심리도 있어요. 이 경우는 거식증도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완벽한 몸에 대한 집착이 필요 이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기 몸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몸의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조정을 받고 있거나 스스로를 환각하거나 세뇌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비 인형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비 인형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본인이 인간이 아니라 바비 인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간혹 나오신 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조정받는다는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조정을 받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통제를 당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에 카드랑 차이점이 뭐냐면 4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의 자유가 있어요. 본인의 자유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예 본인의 자유와 생각마저도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굉장히 정신적인 측면도 불안정하거나 굉장히 이분이 누군가에게 제어당하거나 통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점. 당신은 물질세계의 관념에 조종당하는 중이다. 스스로의 내면보다 얼굴, 몸, 의상, 보석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있으며 혹은 그러한 세상의 인식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타인들이 보는 물질적인 세계, 뭐 예쁜 얼굴, 아리따운 몸, 뭐 예쁜 의상, 뭐 화려한 보석 이런 것에 자기 인식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나는 나 자체로 예뻐라고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이? 전혀 반대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몸매와 이런 얼굴을 좋아하지. 난 더 예뻐지고 싶어.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비 인형처럼 모든 게 완벽해야 돼. 라고 본인을 제어하거나 조정하고 있을 문제가 매우 높다. 이 경우에는 타인이 나를 조정한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 자신 또한 자신의 내면이나 정신 또한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해결 방법. 매우 험난한 일이겠지만 밑줄. 이거 매우 험난한 일이에요. 이 카드의 상황에서 이 카드를 새롭게 변화를 시키려면요. 이 사람이 인식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자, 자신의 진실한 삶을 위해 탈출해야 된다. 이 과정은 외롭고 힘들며 매우 우울할 수 있다. 지금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분의 정신적인 멘털리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실은. 불안정하고요, 위험하고요, 그리고 좀 뭔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차츰차츰 바꿔나가야만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끝이 정해져 있죠. 왜 우리 메이저 아르카나 그 유혹자 특성 봤었을 때, 유혹의 끝은 뭐라 그랬죠? 파멸이라 그랬죠. 이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몸을 인위대로 개조하다가 잘못되신 분들도 간혹 있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결과. 당신을 메고 있는 줄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된다. 인형은 더 이상 인형이 아니며 온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이 카드가 결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금성과 연관된 문제들은요,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물질 자체가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말 힘들게 자기 자신을 구분하고 제어하고 다시 확립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도움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다? 이게 하루 아침에 상담 몇 번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상담 한두 번 했다고 선생님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나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문제가 쌓여가는 것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은 가까이 될 텐데 그걸 해결하는데 하루 이틀도 안 된다? 상담 한 번만 해결된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단지 우리가 이 불편한 얘기를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뭐다? 본인에게 바뀔 수 있는 일종의 단초를 주는 거야. 단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서 변화를 마음 먹었을 때 내 말 한마디가 너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면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상담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저항의 심리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납득하고 신뢰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저항의 심리를 내가 이길 순 없어. 왜냐면 이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계기를 정해주는 것 뿐이에요.